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원준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어쨌든 이 대선 앞두고 각 정당에서 이제 정책 과제들, 특히 이제 공약이라고 불려지는 정책 과제들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주기 위한 자료로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내용들을 쭉 검토했는데요. 싱크로율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높기 때문에 개별 과제들에서 저희 입장을 따로 설명드리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준비하고 거의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얼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공약을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는 공약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만 아직 후보가 정리되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후보가 확정이 되어야 후보에게 보고를 해야 공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애매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 결재를 받지는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에서 저희 당이 추진하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 정책의 위상, 정립, 그리고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의 신여부처로 전락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라는 파도 속에서 공공성이 완전히 다 침몰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히려 공공성 강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민망할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를 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대 중증에 대한 정책 이 배정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건강보험의 특정 질환 중심이 아닌 보편적 보장성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자원의 어떤 굉장히 이 비합리적인 배분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원을 투자해도 결과가 아웃풋이 좋게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의료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동안 야당을 하면서는 주장을 좀 배제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미래 산업으로 불려지는 보건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정책 과제로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정책 목표인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하고 재원 확충 방안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차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별급여 제도는 폐지하고요. 예비급여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인 부담률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추되 퇴출 구조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이 경제성 평가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 진입을 급여 영역으로 포함시킨 이후에 경제성이 희망하게 떨어지는 어떤 치료 재료가 됐든 의약품이 됐든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급여 목록에서 아예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퇴출 구조를 좀 강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찌됐건 기본 컨셉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추계한 결과로는 연평균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연평균 3조 4천억 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입할 제도는 재난의료비 지원 제도를 명문화된 제도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에서 오히려 잘 연구를 해주셔서 최근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도 연간 2,800억이면 적용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 구간별로 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질 거고 또 적용 금액을 2천만 원까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적용 구분을 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1월부터 아프신 분하고 11월부터 아프신 분이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질환, 희귀질환이나 항암 치료 등 비용이 좀 많이 수반되어지는 질환은 별도로
금액을 2천 기준이 아닌 한 5천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까지 감안하고 있고요. 그 안을 김상희 의원실이 아마 이제 안을 만들 텐데요. 준비하고 있고 그걸 공약안으로 같이 확정할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 추계로는 연간 2,800억 추가 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입원 진료비 국가 책임제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무상의료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재원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원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무상의료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당에서 쓸 때는 크게 별로 시비를 안 거시는데 민주당이 이 용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제 도덕적 해이 부분도 언급되긴 한데 그건 그 맥락에서 별로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의 도덕적 해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원비 더 받기 위해서 학교를 안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국가 책임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무상의료는 아니고 5% 미만의 본인 부담 부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건호 선생님 만났을 때 오건호 선생님도 그걸 차라리 본인 부담 상한과 같은 그런 캡으로 좀 이게 기준을 좀 변경해서 적용해 주는 방식을 좀 제안을 하셨길래 지금 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재설계를 좀 하고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본인 부담 5% 미만이고요. 이제 5천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비급여 부분이 대거 더 들어오는 걸로 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추계로는 연간 8천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10년 이상 우리 노조하고 같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나눈 옥동자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저희는 공공병원 의무화 부분을 재작년 법 통과시키면서 확정 지었고요. 모델은 지금 현재 병동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걸 병원 단위로 좀 바꿀 생각이고 중증과 경증을 좀 나누는 이원화 적용 모델을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병 부분, 그러니까 간병 서비스도 전면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방문간호 서비스 체계를 법제화하고 확립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건강보험 보장으로 포함해서 적용했었을 경우에 연간 1조 2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보장성과 직접은 관련이 없는데 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민간보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류 과제로 좀 남아 있는데요. 복지위 쪽에서는 합리적 규제 강화, 그 다음에 이제 편승이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보험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익들을 보사연은 연간 1조 5천억으로 추계했고요. 3년 전 국감에서 김용익 의원은 2조 5천억으로 추계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수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1조 2천억 정도를 이 민간보험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건강보험 재정으로 직접 가져올지 아니면 재난의료비 재원으로 가져올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보험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익들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기여를 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현재 같은 당이긴 합니다만 정무위 쪽하고 이견이 갈라져서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저희 안을 설계했었을 경우에 연간 기준으로 연간 4조 9천억, 그러니까 거의 5조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적흑자분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우선순위로 고려하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조금 전에 3시에 본회의에 부가체계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98, 기권 3으로 통과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7년 만에 이제 건보체계 2단계에 진입하는 정책적으로는 그런 성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논의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두 개의 선결 조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 논의는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치적으로.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오늘 정리되긴 했습니다만은 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정 부담 논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입한 공공보험이 나에게 충분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는 적정부담 논의를 다시 끌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결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적정부담 논의를 끌어갈 수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 어쨌든 첫 단추를 부족한 아마 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급여의 전면급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성질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 재원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은 서민 증세 논란이 가장 컸었던 담배세 인상분 중에서 국세로 편입됐던 개별 소비세 594원입니다.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이 당초에 담배값 인상분의 근거로 제시했었을 때 세수 그러니까 세수 증대분이 2조 4천억이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4조 8천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계한 수치 금액보다 2배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는 가능하면 이 개별 소비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오른 담배를 가격을 낮추는 것이 과연 정책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오히려 이 국세로 편입되어 있는 개별 소비세 부분들을 건강 증진과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100%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최대 50% 정도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렇게 되면 한 2조 4천억, 2조에서 2조 4천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연간 규모로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보험에서 만약에 편승이익을 기대 편승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게 이제 1조 5천억 정도 이게 이제 보사연 추계 기준으로요. 이 정도 추가로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4조 원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부가세 개편을 논의하면서 사실은 국고지원 5년 연장은 정리해서 끝냈습니다. 근데 부가체계와 관련돼서는 기재부가 기술적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걸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들 때문에 이후 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대 의결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할 거고, 어쨌든 정부가 바뀌게 되면 기재부의 입장도 조금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후정산제를 정리하든,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후정산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사후정산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분 정도 수준을 아예 수치상으로 국고 반영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보수적으로 설계했을 때 9천억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묘하게 저희가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4조 9천억에 추가 재원이 4조 9천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21조 누적 흑자분은 건드리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으로는 일단 설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재정축에 보수적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하다 보면 추가 재원 소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랬을 때는 21조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적 흑자분을 계속 놔뒀더니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최근 2, 3년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눈독을 들이는 다른 기관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걸 뭐 주식 투자하겠다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건강보험이라는 게 단년도 회계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계속 누적자분을 여유롭게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논의보다는 보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투자해서 그 혜택을 국민들로부터 누리게 하고 난 다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정 부담, 적정 수가 체계에 대한 논의를 끌어가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